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많은 대장정을 거쳐왔죠. 저희 호수부터 SNS에서 맷갈라까지 거쳐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뭘 할 수 있느냐를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전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 깊었다. 와,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었던 게 이 책에서 그럼 소비를 할 때 개인만의 소비 기준을 세우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 저자님은 예를 들어서 나는 소비를 할 때 꼭 확인하는 게 소재다. 그래서 이제 그 합성 섬유인 건 절대 안 사고 웬만하면 면 그리고 저희 뭐 리사이클링 하는 소재들도 요새는 많이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확인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저희도 한번 우리만의 개인 소비 기준을 한번 세워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먼저 저부터 한번 소비 기준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실 소재는 잘 안 찾아봐요. 사실 소재는 찾아보기 힘든, 소재도 한번 앞으로는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정말 당장 제가 실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근데 저는 이전에 소비할 때도 그랬는데 이 옷을 딱 보고 내가 갖고 싶은가 아닌가에 더해서 이 옷이랑 내가 매치를 할 수 있는 내 다른 옷들이 착장이 적어도 2개 이상이어야 산다.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옷을 가지고 같이 입을 옷이 없어. 그러면 그 옷 때문에 다른 옷을 또 사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옷을 살 때 그 옷이랑 입을 다른 옷이 2-3개 더 매치가 되느냐. 이거를 기준 하나로 세워놨고요. 이번에 보면서 다른 기준을 세워보자면 그 해당 품목류가 집에 몇 개 이상 있으면 사지 않겠다. 약간 이걸 세웠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품목마다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패딩, 코트 이런 거는 사실 1개, 많아야 2개. 약간 이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패딩, 코트 이런 거는 하나 이상 사지 않는다. 약간 이런 게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티셔츠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티셔츠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티셔츠도 이제 잠옷으로 입는 티셔츠 말고 정말 밖에 나갈 때 입는 티셔츠 5장 이상 보유하지 않겠다. 약간 이런 저만의 기준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 기준에 따르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사지 않는 삶을 아직까지도 실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도 뭐 티셔츠 각자가 근데 필요한 게 다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땀이 많이 나는 편이어서 티셔츠는 좀 많이 필요한 편이에요. 그래서 뭐 티셔츠 각자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나는 티셔츠는 적게 필요한데 바지는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실 수 있고 그거는 이제 몇 개 기준은 각자마다 세우는 거지만 여러분들도 뭐 몇 개 이상은 사지 않겠다 이런 기준을 잡아 놓으시면 애초에 쇼핑을 시작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시작조차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준을 한번 세워보았습니다, 여러분.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조이님. 네, 제가 이제 우엉님의 평소 패션 스타일이나 소비 패턴을 지켜봤을 때 티셔츠를 사지 않겠다는 그 결심은 엄청 결심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꼭 참고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재밌는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게 1번 매치할 옷이 2-3가지가 없다면 사지 않는다. 이거 제 기준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왜요? 왜냐면 저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사기 때문에 어떻게든 매치할 긴 있을 거다라고 믿으면서 사는 편입니다.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어떻게든 매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애쉬님은요? 저는 우왕님이 말씀해준 기준에 너무 공감을 했던 게 저도 옷을 하나 살 때 그 믹스앤매치를 굉장히 고려해서 이 옷을 내가 샀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 입을 수 있을지를 고려하자는 차원에서 내가 갖고 있는 옷이랑 어울리는지 나의 체형에 맞는지를 굉장히 따져서 고민을 해서 저도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에 더해서 저는 장바구니에
이 옷을 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후에 3일을 고민을 하고 사요. 3일 동안 이제 이 옷을 생각해 보면서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옷이랑 잘 어울리는지, 내가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3일 동안 고민해보고 3일간의 고민 끝에 잘 입을 수 있겠다 하면 구매를 하고 그래도 이 옷을 사면 좀 활용을 제대로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 구매를 하지 않아서 저는 그 두 가지, 첫 번째로 잘 어울릴지, 두 번째로 3일 동안 고민을 하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소비를 하는 편입니다. 저였으면은 약간 3일 됐고 딱 시간 72시간 쟀다가 이제 바로 구매 버튼 누르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좋은 기준. 3일은 버텨보자 우리. 3일 뒤에도 아른거린다. 그러면은 이제 오케이로 간다라는 우리 아씨님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준은 어떤 거죠? 지금까지 정말 유용한 여러분의 방법을,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요. 소재 얘기가 안 나와서 저는 소재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저는 이제 최근에 겨울옷을 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겨울옷들이 정말 너무 해져가지고 이제 구멍이 날 수준이었던 터라, 겨울옷을 샀는데, 이제, 소재를 조금 이번에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산 브랜드는 파르티멘토라는 브랜드예요. 근데 거기에 비건 레더 자켓이 있고 제가 그 자켓은 이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그 신슐레이트라는 그 신소재가 있어요. 그 신소재를 좀 보충제로 쓴 패딩을 구매를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입었던 패딩은, 그때는 제가 뭘 몰랐기 때문에 거위털 패딩을 입었었는데요. 아마, 이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도 그렇고, 지금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클럽 멤버들도 그렇고, 한 번쯤은 인생에 있어서 그런 동물성 소재의 옷을 입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패딩이랑 비교했을 때 그 신슐레이트 소재의 패딩이 차이점이 정말 정말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 소재가 좀 괜찮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편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쇼핑을 할 때도 소재를 확인하는 버릇을 들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찾아봤는데 신슐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오리털의 5배 이상의 보온 효과를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그런 패딩을 만들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정보가 이제 내 눈에 너무 딱 신슐레이트 3M 하면서 눈에 박히는 그래가지고 찾아봤는데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여러분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비건 레더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호크루스 수준으로 제 피부인 양 입고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아마 보시면은 아마 그 자켓 하실걸요 아마. 네, 저도 주님의 자켓이 기억이 납니다. 그 검은색 자켓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저와 한 몸이 된. 네, 주님은 그러면 기준이 소재를 보는 거 그거 하나인 건가요? 네, 지금 다른 분들이 그거 좋은 방법들을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아직까지 안 나온 주제인 소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론 주변 사람들이 물건이 많다고 평가를 하는 사람이긴 한데요.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가 봅니다. 부정할 수 없고요. 네, 하지만 물건을 그렇게 많이 사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누군가는 비웃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비우기 금지입니다. 네, 우엉님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물건을 사는 기준은 특히 의류는 제가 사실 정말 잘 안 사거든요. 그래서 사는 기준은 정말 일주일 이상 고민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의류는 바로 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이상 고민을 해놓고 다음 생각이 나면 좀 사는 편이긴 한데 의류 말고 예를 들어 다른 액세서리는 좀 번외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액세서리가 있으면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면 한 달 이상 지켜보는 편이에요. 가격이 내려가는지. 네, 물론 안 내려가는 경우가 다수여서 결국 마지막에 삽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제가 그 유튜버를 보고 따라 사고해버렸던 그 초록색 가방 기억나시나요? 그 초록색 가방도 보자마자 첫눈에 빠져버렸지만 직접 그 가방이 어떤지 눈으로 보자 해서 한남동에 있는 매장까지 찾아갔던 것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괜찮더라고요. 매장에서 10%나 할인 준다길래 2주 동안 고민하고 샀어요. 약간 그런 방식으로 삽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고민을 오래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재 자체는 사실 저도 너무너무 살피고 싶어요. 너무너무 살피고 싶은데 또 비싼 의류는 그만큼 질이 좋기도 하지만 진입 장벽이 높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오래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을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보고 내가 이게 각 연도마다 내는 트렌드가 있거든요. 트렌드에 맞는 아이템들은 정말 핵심적인 것을 이외에 빼고는 안 사는 편이고, 네, 그래서 정말 눈에 띄는 거를 제외하고는 베이직한 것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의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신발 같은 경우도 되게 이제 트렌드에 맞게 되게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제 법칙 중 하나는 신발은 절대 보세를 사지 않는다예요. 보세 비하가 아니라 내 구성이 생각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신발은 더군다나 이제 되게 부딪히는 면도 많고 되게 생채기 날리는 일도 많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내 구성이 조금 뭐 떨어진다기보다는 뭔가 버텨주는 힘이 덜하다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아니면 별로면 한 철 입고 한 철 신고 버리지 뭐라는 이게 마음이 저절로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마음을 좀 없애고자 신발 소비는 보세서가 아니라 최대한 괜찮은 소재들로 만든 것을 소비하기 이런 식이 제 소비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저희 팀 클로 4명의 이제 소비 기준을 나름대로 세워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걸 듣는 여러분들도 한번 이번 기회에 옷장 한번 보시고 네, 옷장에 뭐가 넘쳐나는지 한번 마주하시고 이제 소비 기준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을 추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비 지향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좀 가져야 할 마음가짐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이미 산 물건들의 애착을 가지자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애착을 가지고 이 옷을 그냥 한 철 입고 버릴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이 옷에 나만의 스토리를 넣어주고 이렇게 좀 아껴서 오래오래 입자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우리 조이님이 번쩍 갑자기 애착하니까 생각이 나셨나 봐요. 무슨 일이시죠? 네, 아니 누군가는 이제 너무 옷에 과몰입을 한다거나 너무 의미부여가 심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 나름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저는 네, 애착을 붙이는 게 나름 좋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는 너무 MBTI N스러운 행동이다, 지긋지긋하다라고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그들의 이야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같은 옷 오래 입는 사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같은 옷을 계속 오래 입은 친구들. 가득하네요. 네? 뭐라고요? 사심이 가득하시네요. 네, 사심 충만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은 옷을 되게 오래 잘 활용해서 입는 사람들을 되게 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애착을 가지고 여러 스타일링을 한번 돌려가지고 입어보시고 소비 지향을 한번 저희 클로와 함께 해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우리 애쉬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소비자학을 전공하면서 되게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정말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여기서 소비가 실천이 되려면 이란 제목으로 소비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제시 아닌 제시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책에서 우리가 윤리적인 소비를 실천하더라도 그 환경이 깨끗해진다. 그런 변화가 굉장히 더디고 기후는 계속 악화되는 현실에 대해서 절망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러한 불합리 속에서 자신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죄스러워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이런 죄책감과 절망감을 동력으로 어려운 실천을 이어가면 절망감을 동력으로 삼으면 이게 어려운 실천을 이어갈수록 스스로
훌륭한 운동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나를 평가하는 버릇이 곧 다른 이의 평가로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천의 보잘것없는 실천과 훌륭한 실천으로 나누어서 가치 있는 실천의 허들을 높이고 하나라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의 길을 미리 꺾이기 때문에 이는 나뿐만 아니라 모두를 지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완벽한 실천을 하는 소수보다는 작은 실천을 하는 다수가 세상을 바꾸는데 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이 책에서 해주셨는데, 특히 저는 이 나를 평가하는 버릇에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지속 가능성, 친환경 소비, 윤리적 소비 이런 걸 배우면서 자연스레 이렇게 실천하고자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한 게 이건 되고 저건 안 되는 건가라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 기준을 스스로 고민하다 보니 이 기준에 맞춰서 스스로 평가를 하게 되고, 책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남에 대한 평가라고 하긴 그런데 남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고민을 해보게 됐는데, 제가 되게 이중성을 혼자 되게 느꼈던 게 그 SNS에서 되게 사람들이 평소에 친환경 소비 습관이 없다고 느껴졌는데 뭔가 보여주기 식으로 나 이런 거 했어라고 보여진 SNS에 올리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되게 평소 과잉 소비나 과시 소비를 서슴없이 하면서도 어쩌다 한번 이렇게 제로 웨이스트를 강조해서 그 친환경 소비를 실천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걸 굉장히 이중적으로 느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았어요. 솔직히 그냥 소위 말해서 굉장히 꼬였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관점에 대해서 좀 이 책을 읽고 실천을 한 번이라도 했다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고 일단 나부터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버릇을 멈추면 앞서 이렇게 언급한 그런 생각들이 점차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개인의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관점에서 어떤 노력이든 그게 이중적이든 그 사람이 진심을 다해서 했든 안 했든 그냥 작은 노력이라도 했다면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그런 스스로의 결론, 생각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저희 애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시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큰 노력, 작은 노력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타인이 작은 노력을 했다고 너 그거밖에 안 해?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하자. 좀 민폐를 좀 덜 끼치자. 앞에서 저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지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들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한번 옷장을 열어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지구를 살리는 옷장 리뷰하는 팟캐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여러분 더 많은 정보는 저희 클로 인스타그램에 있다는 것, 노션에도 있다는 것, 노션에 아주 긴 글로 아주 스무스하고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는 것 참고해 주세요. 안녕. 안녕.